네, 강프로입니다. 자, 포스코 DX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DX를 제가 장기 차트를 열어놓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3% 정도의 이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되게 오랜만에 반등을 하니까 반갑습니다. 반가운데, 자, 오늘 드릴 이야기는 첫 번째 환율, 그리고 금리와의 관계, 그쵸?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환율과 금리를 가지고, 그쵸? 지금 환율이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포스코 DX가 내린다. 금리 때문에 뭐 금리를 안 내리니까 포스코 DX가 내린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봇,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그쵸? 스마트 팩토리가 23년도에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 그쵸? 올해 들어서 왜 이렇게 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인지, 아예 시세가 끝나는 것인지, 타점을 잡는 게 맞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여기까지 내용이 이해가 되면 당연히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 또는 팔아야 되는지 그 내용, 그쵸? 그 내용에 대해서 실제 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이 이해가 된다면 다른 종목에 가서도 충분한 시세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내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거고요. 포스코 DX의 타점까지도 내가 공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내용 시작합니다. 첫 번째, 환율, 그리고 금리. 자, 포스코 DX를 포함해서 로봇 관련주들이 쭉 내리고 있다 보니까 자꾸 이 내리는 이유를 금리나 환율로 찾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보세요. 금리를 높게 유지한다. 그럼 미국에 대한 금리가 높다는 거죠. 미국의 금리가 높다는 건 뭐예요? 미국의 경기가 탄탄하다는 겁니다. 5.5%의 금리, 그러면서 발생되는 금융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을 미국에서는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 뭐 3프로TV나 그런 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미국은 고정금리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영향이 별로 없어요. 미친놈들이에요. 과거에는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금리 높아지면 문제가 될 거니까 주가 안 갈 거다. 근데 주가 다 올라오고 나니까 미국은 금리가 상관이 없어요. 고정금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택금리가 미국은 고정금리예요. 이딴 소리 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금리는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소비에 영향을 미쳐요. 소비에 영향을 미치면 수요가 늘지 않더라도, 그쵸? 수요가 유지를 하고 있더라도 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시장 논리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물가 지표가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저효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기저효과가 지나고 난 뒤에 지금 한 금리를 높인 지 근 2년 가까이 돼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성장률은 한국보다 높다.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는 것까지 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포스코 DX가 계속 올랐다고요. 저가부터 10배 이상 올랐다고요. 그러면 고가에서 발생한 이격을 좁힐 때까지, 왜? 주가가 먼저 뜨고 실적은 뒤늦게 뜨기 때문에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 동안 발생하는 조정 구간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과정에서 조정이 과한 것은 사실이다. 근데 혹시라도 내가 물려 있다면 반성은 조금 필요하다. 이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좋은 이야기만 해드리고 싶지만 최소한의 내가 잘 못 잡았다는 거를 이해를 하고, 그쵸? 잘 못 잡았다는 게 매수부터 매도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 잡고, 그쵸? 이 구간에 잡았어요. 또는 이 구간에 잡았어요. 쭉 보유하고 있다가 8만 원 보고 더 갈 것 같아서 보유하고 있는데 내리네, 다시 올라가겠지. 내리네, 큰일 났네. 아직까지 수익인데 본전 생각납니다. 내 본전은 여기 갔거든. 그쵸? 최소한 여기까지만이라도 올라오면 매도해야지.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쵸? 환율이나 금리에 대한 부분을 제외시키고 주식시장의 본질에 집중하자. 그 본질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두 번째 문제,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문제. 자, 로봇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떻습니까? 그쵸? 상대적으로 포스코 DX보다는 강할 수 있어요. 이게 약한 구간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더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구간으로 접어들었을 때는 포스코 DX가 어떻게 됩니까? 강한 구간으로 접어들면 포스코 DX가 훨씬 더 강해집니다.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에 국한된 가능성만 가지고 있고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데, 포스코 DX, 두산 로보틱스 이쪽은요, 삼성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범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장점은 사실상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앞으로 수요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기업단에서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생산 능력 증가시킬 수 있죠. 인건비 상승분을 상쇄시킬 수 있죠. 그쵸?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한다면 포스코 DX를 포함해서 단순히 양극재 공장을 다 맡고 있으면 이건 그냥 캐시카우일 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것 또한 늘어나겠지만 기본적으로 구조 자체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조정은 환율, 금리 이것 때문이 아니라 올라서 빠지는 일반적인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62평을 이탈하고 장기 2평을 이탈한 이 구간부터는 그쵸 언더슈팅 그쵸 투매 구간에 이 진입해 있다고 보면 되고 거기에 빗대어서 환율이 안 좋은 내용을 붙이지 말자. 그러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가 못 삽니다. 그쵸? 자, 첫 번째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내가 다 이해를 하잖아요. 그쵸? 지금 문제가 없다는 부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면 내 계좌 수익률은 1월 1일부터 4월 18일까지 54.65%이 정도까지 늘려낼 수 있습니다. 그쵸?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종목을 매매하길래 이런 매매를 하는지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자 첫 번째 자람 테크놀로지 어때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수 그쵸?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도 그랬을 때 75% 이건 종목 수익이고 이건 계좌 수익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한다. AP 시스템 오늘 시장이 반등하긴 했지만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AP 시스템 어때요? 그쵸? 매수 매도 17.35%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다. 아까 전에 자람 테크놀로지 보셨죠? 이런 부분들이 모이고 모여서 만들어낸 게 제 계좌 수익이라고 보면 되고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포스코 DX의 실시간 타점, 로봇 관련주들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지금 돌파 구간에 있는 종목들의 실시간 타점을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진행하니까 내가 잘 모르겠다.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와서 배우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입장 가능하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DI나 그런 종목 그쵸 충분하게 수익을 내고 있죠. 이런 구간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로봇 관련주들도 에브리봇이나 이런 종목들 보면 지금은 약하지만 그쵸 계속해서 강한 구간에 공략했을 때 47%의 단기 수익을 내고 빠진다. 자 그러면 포스코 DX가 오늘 반등이 나왔을 때 에브리봇도 같이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 포스코 DX를 토대로 우리가 관련주들까지 공략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모두 돌파 구간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DX를 포함해서 내가 돌파 구간에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소통방에 들어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 10억 그리고 구독 뭐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제가 어떤 타점을 공략하는지까지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약한 구간에 있는 포스코 DX를 보면 오늘자에 대한 상황은 뭐라는 겁니까? 확인했다 이제 반등을 확인했다. 그쵸? 반등을 확인했으니까 안착되는 상황을 기다리자.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2주 정도. 보통 반등해서 내가 시세를 확인하는데 까지도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만약에 풀로 다 걸렸을 때 최대 한도로 다 걸렸을 때 한 달 정도의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지금 포스코 DX의 현재 상황이고 내가 지금 매도를 하려고 한다. 고가에 물려서 매도를 하려고 한다. 그건 안 됩니다. 이제 늦었어요. 굳이 매도할 구간이 지났습니다. 왜? 로봇 관련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부분은 성장하니까 그 성장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AI 반도체가 있습니다. AI 반도체가 나가는 거 AI 서버에 대한 증설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밭을 일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밭이 일궈졌을 때 로봇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죠. AI에 대한 이 재정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게 나올지 잘 몰라요. 근데 AI가 머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라면 머리를 이용한 몸통에 대한 부분은 어디서 활용을 할까요? 그렇죠. 첫 번째 공장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AI가 완벽하게 구동이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마트 팩토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스마트 팩토리를 활용하면 24시간 가동하기 때문에 뭐가 나옵니까? 당연히 생산 능력이 늘어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기업들이 놓치겠습니까? 앞으로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을 모두 다 해소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노동자가 다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모두 다 해소할 수 있는데 이걸 놓친다고요? 아니에요. 지금 나오는 조정은 많이 올라서 빠지는 조정일 뿐이고 우리가 반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타점 잡아야 된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야 아까 전에 봤었던 제 계좌 수익만큼의 수익을 높여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원리에 대한 부분을 여기 포스코 DX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제로 포스코 DX의 그쵸? 포스코 DX만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두 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DX DX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포스코 DX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합니다. 포스코 DX는 지금 매도 시기가 지났다.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내가 참고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로봇에 대한 성장은 당연한데 그 첫 번째 반영되는 부분, 우리 주식 투자하니까 돈 벌어야 되죠. 가격부터 반영을 한다. 가격을 알아야 내가 꾸준하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게 타점이다. 즉 올라가고 있는 주식은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올라가는 구간에 매수를 해야지만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는 종목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포스코 DX의 저점 확인 이후에 매매하는 타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판단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까지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실시간 타점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DX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